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분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에 가장 큰 아킬레스를 가져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부겔스 구독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클래스 하창동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국내 DMO 증권사에 입사를 해서 제도권에서 한 10년 정도 재직을 하다가 잠깐 전업 투자의 길, 여러분들이 잠깐 꿈꾸는 그 길로 잠깐 나갔었습니다. 나갔다가 그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금융권으로 들어왔었는데 국내 이제 우리가 M&A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그런 시작에서 IB, M&A 주선 이런 쪽에서 본부장으로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식 클래스라는 유튜브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서울 모처대학교에서 주식과 관련된 강의를 봄과 가을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5천만 원이면 뭐 아마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주식도 있을 수 있고 가상화폐 코인도 있을 수 같은데 저는 주식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도 소액으로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건 제 분야가 아닌 것 같고 코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5천만 원이란 금액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분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에 가장 큰 아킬레스를 가져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관점으로 주식수를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백화점을 만드는데 그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이 손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2종목 또는 3종목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손익과 손실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2종목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속성장주가 있고 하나는 안정성장주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고속성장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의 증가 속도가 2자리 이상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실적, 지금은 비록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적자지만은 매출의 증가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산업입니다. 바로 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선택한 기업이겠죠. 만약에 LG전자가 전장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면 LG전자의 전장 부분 사업은 고속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안정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정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탄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을 가지고 경기 biến 동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 낮은 섹터가 안정성장주입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이런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에는 우리가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스캘퍼 데이 트레이딩도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스윙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간 단위로 주식을 사서 하는 걸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것도 있죠. 근데 장기 투자는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뭐 1년 이상을 장기 투자하고 하는데 그게 나라마다 조금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주식의 경험이 좀 적고 소액으로 한번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사실 막연한 장기 투자보다는 일단은 단기 투자나 중기 투자를 한번 권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원하는 그 업종이나 기업의 사이클 또는 이 큰 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본업에 바쁘시고 주식에 대한 정보와 분석 능력이 조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그 업황의 사이클이나 장기적 그림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처음부터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많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코로나 때 많은 투자가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의 비싼 가격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큰 기업에 막연하게 투자했던 거죠. 삼성전자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다 노란턱을 사용하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초록창, 금색창을 사용을 하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산업의 사이클 자체는 미국의 기축이라든지 하면서 바뀌었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한 게 생각보다 초보 투자가분들은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걸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국의 산업상 생각보다 1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면 차라리 한 달 전후에 이걸 단기라 표현하긴 조금 하지만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투자하는 방법이 좀 어떨까?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은 제가 오랜 기간 분석을 해보니까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큰 틀이 바뀝니다. 가만히 지나놓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시세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특정 테마가 시장에서 50에서 100% 올라갈 때는 길어야 2달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전부 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무슨 단기 투자라는 게 뭐 초단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 달 정도를 잡으시면 4주잖아요. 그럼 일주일 정도는 스케치입니다. 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섹터가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나서 2주차 정도에는 5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주식을 한 번에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계획을 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살려고 그러면 최소한 5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가지고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은 흐름을 느끼셔야겠죠. 그 과정에서 4주차가 됐을 때 이미 이 시세는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일수록 어느 정도 조금 기간을 한 달 정도 인터벌을 보시다 보면 아마 조금 더 맑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짜리 매매 또는 이틀짜리 매매하게 되면은 이미 내가 분석할 시간보다는 움직이는 시세에 먼저 매수를 한 이후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리면 그때 분석을 합니다. 이 뭐하는 회사였더라? 그래서 약간 급한 매매와 잦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쉽진 않겠지만은 초보 투자가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급하잖아요. 쉽진 않겠지만은 느릴 수 있다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매도 시점이라는 거는 결정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매수할 때 생각하는 항상 주식은 매수를 할 때 본인이 손실을 봤을 때 시세가 손실을 봤을 때를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 정도가 내가 잃을 수 있는 손실이라면 손실을 정하고 그러면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보다 높아야겠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주식의 시세가 위치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폭포와 똑같은 또는 약간 높은 수준의 1차 매도가 예상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3차까지 설정하는 방법이 좋은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 시세가 갖고 있는 변동성이라든지 추세라든지 모양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또 중간에 변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세라는 게 순간적으로 가다가도 내가 10%가 넘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8%, 9%에서도 급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포지션과 다른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포지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정해진 나의 목표 수익률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분할로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기준이나 가끔 시세는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는 관점에서 엑시트하라. 이것도 또 하나의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수익은 시장이 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저희가 개인 투자가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3가지 원칙과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 수익률을 산정했을 때 분기 또는 단기, 조금 길게는 연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을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똑같은 날이 단 한 번도 없고 2달이 오른다면 한 달이 하락할 수도 있고 일주일이 오른다면 다음 2주일이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한 달 단위의 수익률을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약간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목표 수익률을 한번 정해보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손실, 최대 자본 인하액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50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500만 원이 다시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100%의 시세를 봐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정하지 않고 수익을 하다 보면 2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욕을 잃어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던 사람이 300만 원, 200만 원까지 계좌가 내려오게 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의미 없는 추가적으로 금액을 넣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는 기존의 틀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자금을 할 때는 본인의 원리와 원칙에 적용을 해서 뭐 분할 매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타이밍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지만은 갑자기 쪼그라든 계좌를 보게 되면은 안 하던 급등주를 매매하게 되고 작은 주식에 손을 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자본 인하액, 즉 드로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의 투자금인데 만약에 500만 원까지 내려가도 내가
감정의 동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500만 원이 여러분들이 최대 이룰 수 있는 최대 자본 인하액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가슴이 작아서 나는 1000만 원 투자 자금이 800만 원까지 내려가서 200만 원만 손실이 봐도 손이 떨려서 내 본업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최대 자본 인하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걸 가장 정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야구 선수가 1년에 3할을 치면 감독이 가장 좋아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식은 시장에 참여하는 횟수, 매매 빈도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팔고 나면 뭐 살까요? 수익 나고 나면 더 사고 싶고, 손실 나면 빨리 뭔가를 사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실수가 나오죠?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계획되지 않은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한 잘 되든 안 되든 매매 횟수, 매매 빈도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어떤 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애플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 영상을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요즘 보면 이제 또 애플 워치도 많이 착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금 미국 달러 기준으로 3조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4조 3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애플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애플 관련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카메라 모듈 관련인가, 삼성전자인가, 하이닉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린 기업도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의 가장 큰 기본은 가격 지배력이고, 또 하나가 애플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공장 하나 갖추지 않고도 전 세계 1위를 보인다는 겁니다. 가장 마진이 높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관련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보통 전차군단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 이제 전기전자겠죠. 전기전자에는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가전도 있을 겁니다. 디스플레이도 있을 거고, 차는 바로 자동차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더라도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제품 시장보다는 부품 시장 중간재 시장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겠지만은 현대차는 전기차를 만드는 거고, 한국의 2차 전지 배터리는 어떤 미국 차든 중국 차든 유럽 차든 전부 다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2023년도 가장 핫한 섹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태에서 긴축이라는 이슈가 있죠. 긴축이란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저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성장 속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필수 소비재는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우리가 외식비를 줄인다든지 또는 뭐 옷을 사 입는 것을 줄이게 되죠. 하지만 고가 사치품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적 보상 심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외식을 한다든지 뭔가를 힘들어도 갑자기 억눌린 보복 소비처럼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빚을 내서 간다든지, 이건 왜 그러냐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동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전기차를 만들었다면 저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 CAG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산업이 매출액이 연간 해가 거듭할수록 두 자릿수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에 대한 이슈인데, 그게 더 어떤 섹터보다 가장 높은 섹터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도 2차 전지를 좋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2차 전지 하면은 사실 빠질 수 없는 기업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는 증권사에조차도 이제는 전망을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이제 7월달 말 8월달 정도가 되는데요. 7월달 증시에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소재 관련주가 거의 뭐 폭발적인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시세가 만약에 만원짜리 기업이 10만원, 10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1년이란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올라갔다면 이거는 가장 안정적이어서 그 다음에도 플러스 10배, 쉽게 말해서 100배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 특정 기업의 주가가 향후 성장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가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통 단기는 1개월 전후를 말하는데 50에서 100%가 나게 되면 주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섹터더라도 단기 과열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에코프로라는 기업,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은 올 2023년도에 한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섹터였지만 7월에 보여줬던 일시적인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어떤 기업의 주가가 어차피 산을 올라갑니다. 제주도 뭐 한라산 올라가든 지리산을 올라가든 올라가는데 완만한 각도로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사람도 똑같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7시간이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급한 마음에 만약에 초반부터 달려간다면 중간에는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산업의 트렌드는 정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투자를 하게 되고 공장을 짓게 되고 배터리 광물의 내재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본 파업은 있지만은 과속에 따른 딱지, 즉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고음은 들리겠지만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점유율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력상 보시면 절대 주식을 안 망하셨을 것 같은데 주식에 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제가 제 소개할 때 잠깐 옆으로 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망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는 그 경험담을 놓고 보면 과거에 실패를 했다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겁없이 덤볐죠. 겁없이 덤벼서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시장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럴싸한 근거 없는 희망에 온 자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인고의 시기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좀 그럴싸한 너무 희망에 가득 찼다 이런 게 실패의 어떤 이유가 되셨던 걸까요? 아마 많은 그 초보 투자가분들이나 우리가 주식 관련 기사를 보면 왜 연예인들도 가끔 주식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약간 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많이 하시는 분이 바이오라든지 새로운 거에 되는데 너무 큰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실패할 당시에는 뭐 2000년대 전후였는데 한때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누구 지인 관련주라는 게 좀 많았었어요. 어떤 연예인이 어디에 투자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사건과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한 이슈에서 아마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오래전에 투자를 시작한 것 같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 저희 구독자들에게 절대 주식에 망하지 않을 어떤 방법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에는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 기준을 세우고 목표 수익률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투자를 하다 보면 나는 얼마 한 달에 몇 퍼센트, 1년에 몇 퍼센트 높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내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목표 수익률을 정하기 전에 일단 내가 제대로 이룰 수 있는 내가 손실에 대한 것을 세워놓고 목표 수익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실 건데 물타기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물타기란 말은 이게 참 어휘의 표현력에 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기간을 정하고 가격대를 정해서 사는 것은 매집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계획되지 않은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요. 또 3번째는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주식을 하다 보면 주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죠. 주가라는 건 항상 속도와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쉬고 싶을 때는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너무 안 돼서 힘들 때는 포지션, 비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지션을 조금 줄여놓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맑게 보입니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